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우선 정치로 가볼까요? 네, 이상민 탄핵안 강행. 예,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매듭을 지었어요. 의견 수렴한 결과라고 브리핑이 나왔던데 알아보니까 그 전에 신중론을 펼쳤던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주말 사이에 원내 부대표들이 일일이 전화해갖고 협조를 당부했대요. 어떤 경우에는 뭐 읍소했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좀 지도부가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탄핵소추안이 이제 어제 그래서 민주당이랑 정의당, 기본소득당 같이 야3당 명의로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상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의결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익명 투표기 때문에 이탈표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반을 넘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신중론자라고 꼽혔던 여러 명한테 어제 입장을 좀 제가 물어봤는데 네. 부결까지 시키기에는 당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클 것 같다라고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론으로 발의가 된 뒤에는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가결이 되면요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회 탄핵소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소추안은요 해임 건의안이랑 다르게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장관의 직무 자체가 정지가 돼요. 그러면 차관이 대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파면을 시키고 싶어도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파면도 못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절차 끝날 때까지. 대행으로 기다려야 되고요. 예. 근데 어제 좀 깜짝 보도가 나왔던 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될 경우 행안부 차관을 정권 실세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관 대행을 해야 하는 차관을 훨씬 강한 사람으로 앉혀서 네. 뭐 이건 뭐 맞불 대응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겠죠. 그럼 이제 공백이 그 공백기뿐만 아니라 가결이 될 경우까지 해도 뭐 정권 차원에서 기세가 꺾이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정도 인물을 물색하고 있다. 일단 보도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딱 확인해 주지는 않았는데 예. 뭐 그 어떤 설이 계속 분분하고 일각에서는 그 차관 자리에 검사 출신을 기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강대강 기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회에선 어제 대정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간 이어질 텐데 어제는 이상민 장관 이야기,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줄을 이뤘죠. 예. 예. 그래서 우선 뭐- 그 장면을 좀 하이라이트를 준비했나요, 김광일 기자? 예, 보고 직접 나서 한번 보시죠.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누죠.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자, 그런데-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그 전이었죠. 사실은 제가 장관님께 다른 질문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독직 폭행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1월에 그 독직 폭행 정진훈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은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어제도 불꽃 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화제가 되고 있는 두 장면만 일단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렸어요. 김준일 에디터. 예. 탄핵안 발의 또 며칠간 이어질 대정부 질의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일단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역대 이제 많은 발의가 있었는데 주로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를 많이 했어요. 수사가 불균형이다. 근데 이게 실제 이제 통과된 사례는 역대 3번 있었습니다. 예. 노무현, 박근혜,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 근데 이 중에서 인용이 된 거는 박근혜 한 명.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 자체를 이제 탄핵한 것도 처음이고 여러모로 이제 뭐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탄핵의 사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제 이제 소추안을 보면은
재난안전기본법상 주무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헌법조항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탄핵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탄핵이란 거는 어쨌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중수본을 제대로 설치를 안 해서 컨트롤 타워를 서지를 안 했기 때문에 구조가 지연되거나 사람을 못 구했다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장관한테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다 걸 수 있는 건데 걸면 다 걸 수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받아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소추위원이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고 그러면 성실하게 헌재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피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상민 장관이 피고는 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검사로서 뭔가를 설명을 할 것이냐. 네. 가가지고 잘못한 게 없습니다. 법 위반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여당에서 이상민 장관을 감싸게 하는 모습이 오히려 뭐 나쁠 게 없다.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것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 10일에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선고가 있어요. 1심. 예. 도이치 1심 선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게 사실상 이제 공범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공범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같이 만약 김건희 여사도 그러면 공범이 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 공소시효가 끝났다 남았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럼 특검 추진에 좀 더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조정훈 시대정한 의원이 법사위에서는 지금 이거를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는 거 반대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저번에 박범계 의원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의당의 협조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정의당이 아직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론과 재판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사실 이런 여러 암초들이 많고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 거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차피 그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뭔가 민주당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말고 그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게 뭐 하나 그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기를 쓰고 이번에 했다라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고민정 아까 대정부 질의에서 네네.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대법원 그 판결을 뭐 존중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뭐 이렇게 뭐 무식한 질문 아니냐 이런 뭐 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저 장면이 굉장히 지금 뭐 밤새도록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나온 이후에 좀 살펴봤는데 국회 영상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저 이후에 박진 외교부 장관 불러서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들어가십시오 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일제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는 취지로 그 다음 질의를 이어나간 거 보니까 앞에 저 질의는 그 뒷 질의를 위한 사전 포석 어떤 빌드업 차원의 질문 으로 같이 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서 일단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까지만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이해한 분들이 많다. 그러면서 더 지금 밤사이 화제가 됐다는 거군요. 저것만 잘라서 보면 되게 무식해 보이죠. 좀 이상한 맥락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대정부 질의는 관심 가지고 계속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서울광장 분향소 서울시가 요구한 철거 시한이 어제 오후 1시였어요. 네. 1시였는데 일단은 연기가 됐네요. 네, 시한이. 철거는 안 됐고요. 어제는요. 내일 오후 1시까지로 서울시가 시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제 서울시 직원들이 분향소 쪽으로 2차 개고장을 들고 갔는데 다만 이제 그 개고장 유가족들이 찢어갖고 뭐 땅에다가 던져버리고 뭐 피켓으로 그 위에다 감싸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내일 그래서 그 시한이 내일 오후기 때문에 다시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유가족 한 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100일이기도 하니까요. 인터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로 일단 갑니다. 안철수 일부 후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어제 하루 전당대회 일정을 전격적으로 멈추고 숨 고르기 시간을 가졌어요. 원래 어제 일정이요.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하고 독거노인 배식 봉사하고 오후에 KBS 인터뷰가 또 있었는데 오전 라디오가 끝나고 나서 공개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고요.
이게 근데 저는 좀 약간 피해자 포지션을 이어가고 싶어서 일부러 저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는데 그쪽에다가 물어보니까 네. 그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흐름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다. 대통령이랑 각 세우기보다는 당장은 좀 정책 메시지 같은 것들을 위주로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계속 이제 활동을 하면 언론 인터뷰를 해야 되고 기자들 만나면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러면 뭔가 공격적인 이야기가 나갈 수 있고 계속 대결 국면으로 가는 게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부담스러우니까 한 발 물러선 거죠. 일단 취소.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도 어제는 뭐 이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서 숨을 골랐고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내 취재를 좀 해봤는데 안철수 의원이 성격상 강대강으로 좀 붙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중론으로 나오더라고요. 안자랄이라고 해서 예전에 안철수 의원 같이 이제 오래 일했던 사람들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네. 잃을 게 많은 사람이다. 아하. 그동안에서 또 뭔가 이렇게 싸워서 쟁취하기보다는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싸우는, 그러니까 맞붙는 모양새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뭐 일각에서는 어제 갑자기 일정을 전면 중단하니까 혹시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처럼 이제 포기하는 거야? 뭐 이런 소문들도 있긴 했는데 궁금하시죠, 여러분? 잠시 후에 김영우 전 의원, 그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저희가 연결을 할 거예요. 오늘도 안철수 의원 인터뷰는 어느 곳에도 없고 안철수 의원은 정책 비전 발표회, 당 일정 하나만 소화하더라고요. 저희가 김영우 전 의원을 오늘 연결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돌연 중단을 한 건지, 그리고 뭐 일각의 소문처럼 정말 그만둘 생각도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김주인 에디터, 오늘 전대주자들 비전 발표회 이거 큰 행사죠? 예,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 6명, 최고위원 13명, 청년 최고위원 11명 후보들이 이제 다 이제 5분씩 비전 발표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은 뭐 국민의힘의 성공시대 이런 주제로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과학 쪽에 좀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선 승리 전략, 그리고 공천 시스템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5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다만 다른 후보들은 다 일정이 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만 이제 일정을 안 잡았어요. 아예. 요거 하나 빼고는. 예, 요거 조금 휴지기를 갖겠다라는 거고, 어제 눈에 띄었던 게 조금 부글부글 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윤한연대란 표현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뭐 윤핵관이란 표현도 안 쓰겠다 어제 그제. 그러면서 윤심이 우리한테 있다 이런 발언을 할 경우에는 당 선관위에 제소하겠다. 나도 안 쓸 테니 너희도 쓰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쓰겠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 안 쓰겠다. 대신 다른 사람도 쓰지 말아라. 예, 뉴스원과의 이제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저 안철수 의원이요. 직접. 의원이? 예. 의원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부글대고 있다 어느 정도. 하지만은 확전은 맞겠다.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주목되는 건 뭐냐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거 당무 개입이 아니다 하면서 다만 팩트를 정리한 것뿐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니 윤한연대 아니고 윤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있다고 하고 윤한연대라고 하니까 팩트가 아닌 것을 정리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발. 예. 그 얘기는 다른 후보도 그러면 이제 윤심은 나에게 있다, 내가 친윤이다, 진윤이다, 뭐 이런 얘기들 쓰면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고발. 팩트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고발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또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와,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이 얘기는 돌쇠 토론에서 판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 튀르키예 상황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김광일 기자. 예, 터키죠. 예. 재난위기관리청에서 그 희생자 집계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2,300여 명, 부상자가 13,000여 명이었고요. 여기에 시리아가 또 같이 피해를 봤잖아요. 예. 여기 시리아 사망자가 1,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국을 합하면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망자만 벌써 3,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곳 지도를 보니까 보통 이제 바다 먼 곳에서 이 지진이 발생해도 피해가 육지에 큰데 육지 한복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원폭 3만 개가 터진 정도의 위력이다. 이 얘기가 나올 법해요. 그러니까 양국의 국경이 맞닿은 지점에 있는데, 특히 시리아 같은 경우는 거기 반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이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취약하고, 그리고 의료 설비도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가 많이 컸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동참해서 구조 작업을 같이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 워낙 날씨 상황까지 안 좋대요. 지금 뭐 폭우에 혹한에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